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머니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의 롤모델이죠. 관수왕입니다. 롤모델 맥킨리의 끔찍한 결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요. 알래스카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이름을 디날리 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맥킨리 산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고, 이미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싸게 매입했던 그 지역이 되겠죠. 트럼프의 롤모델 맥킨리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의 그 발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는 그런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넣자 이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란드 병합 발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제국주의적인 그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있죠?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반환 요구하고 있고요. 이 멕시코만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다. 이미 구글 지도에는 미국만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킨리를요, 최고의 대통령으로 칭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맥킨리를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매우 부유하게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라 칭호하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자, 이 맥킨리는 누구냐? 관세의 왕이자 근본이제를 옹호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19세기 마지막 대통령, 그리고 20세기의 최초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물은 1980년도에요. 영국의 바링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급격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수입품을 막자 이런 인식이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킨리 같은 경우 이제 1890년이죠. 바로 이 해에 이 맥킨리 관세라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50%의 관세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제 농산물 쪽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897년에는요 딩글리 관세법을 만들어서 최고 관세율이 57%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관세의 그 수익금의 상당 금액이 파나마 운하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잇는 대략 82km 정도의 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다가 파나마에게 1999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파나마에게 운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맥킨리라는 인물은 또 제국주의적인 업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요,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괌, 현재 괌이죠. 그 다음에 필리핀, 전쟁에 이기게 되면서 국가들을 다 병합을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하와이도 병합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학살을 또 했겠죠. 그러면 이제 맥킨리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했냐? 그 어린 시절을 보면 대충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제 철강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매번 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아지고 또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불편을 계속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맥킨리가 이런 걸 보고 자랐으니 이 관세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럼 맥킨리 시대와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느냐? 많이 다르죠. 트럼프는 현재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관세는 있었지만 미국의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관세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요. 맥킨리 같은 경우에도 임기 후반에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낮추는, 유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맥킨리라는 관세 왕이 끔찍한 결말이 있어요. 미국에 총 4번의 대통령 암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맥킨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맥킨리가 이제 재임을 합니다. 재임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이제 박람회를 가게 되는 거죠.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이 그 TV가 있죠. 거기에서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킨리가 좀 매일 그 주지사가 되면서부터 카네이션을 그렇게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카네이션 달면서 엄청 잘 됐다고 해요. 승승장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카네이션을 어느 소녀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바로 이렇게 암살을 당했다고 해서 참 이게 이제 미신 아닌 미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란드계 미국인이 쏜 총에 맞아서 9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왜 암살을 했는지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왕으로 가장 먼저 알려졌던 이 맥킨리의 결말은 일단 굉장히 끔찍하게 마무리가 됐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뭔가 반감을 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맥킨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왜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의 어떤 행동들이 왜 이렇게 맥킨리와 비슷해지고 있는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식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지만 도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도움 됐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